인성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까? 너무 쉽습니다. 공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나는 공부 못하는데 어쩔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그러면 역사의 인물들을 보니까 맹보님이나 한석봉 선생님 어머님이나 이 모든 나이가 어리고 혼자 된 과부에다 가난한 과부에다 가난해도 자식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나만 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가 언제 인성교육이 바로 되냐 그러면 3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거의 60, 70%가 이미 아이에게 돼버립니다. 교육이. 그런데 하얀 백지 같은 아이가 태어나요. 그래서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었다고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 아이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문제 부모인 겁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어떤 게 인성교육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여러분 주위에 가장 존경하고 저 사람하고 정말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친구하고 싶다. 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주위에. 없어요? 나 저 사람이 너무 멋져. 친척이 돼도 상관없어요. 가족이 돼도 상관없어요. 누가 됐든 간에 나 저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다. 그 사람의, 자, 손 내리셔도 됩니다. 그 사람 주위에 그 사람 하는 행동을 한번 봐보십시오. 의리 있어요. 남을 존중해요. 남에게 배려해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요.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그게 인성교육입니다. 뭔 말씀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나는 그 사람하고 친구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요.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다 제껴놓고 나하고 제일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그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맞죠? 그 사람으로 키워놓으면 21세기는 진실한 자가 성공한다고 그래요. 21세기는. 그럼 진실하다 그러면 진실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생각난 대로 말씀해보세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진실한 자가 성공한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거짓말 안 한 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폭이 너무 넓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내가 이 친구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최고로 여겼어요. 나는 이만큼의 사랑을 해요. 이 친구를. 근데 이 친구는 나를 이만큼 사랑해요. 진실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려면 여러분의 관계가 최고가 돼야 돼요. 왜?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키워서 뒷바라지 했으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최고로 여겨주셔야 됩니다. 저는 교육할 때 그 얘기를 간혹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와 친구를 하지 마라.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오늘 너한테 무엇이 좀 얻어먹을 것이 있고 유익이 있으니까 너하고 친해. 근데 니하고 얻어먹을 것이 니가 없으면 바로 얻어먹을 것 있는 사람한테 등 돌리게 돼 있어요. 왜? 저를 낳은 부모도 공경하지 않았고 저를 낳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니하고 하나고 친구를 하겠냐. 오늘은 너한테 얻어먹을 것이 있고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 너하고 친구하지만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이 바로 좀 뭐 도와준다 하면 너는 바로 배신하고 버리고 갈 사람이다. 맞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하고 바른 관계를 유지해서 성공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하는 자가 이 말이에요. 가장 사랑해야 할 자, 가장 최고로 여겨야 할 자, 그 다음에 의리를 지켜야 할 자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나를 낳아서 양육하고 키워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의 관계에 의리를 지키고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최선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그걸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의 시어머니들, 여러분의 어머니들 무식합니다. 못 배웠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못 배워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불쌍하죠. 여러분은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배웠으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이 절대 부모 흉을 봐서는 안 됩니다. 말거나 내가 나한테 시금치가 안 먹어요. 시금치 진짜로 우리 시어머니 내 이야기가 들어볼래? 세상에 오늘은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다. 그게 내가 그런다. 그거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말도 안 해야 자기는 마음 넓은 데기 똑같아요. 여러분의 시어머니,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무식하고 못 배워서 그래요. 늘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거 몇 번만 사다리면 여러분 시어머니 다 달라져요. 바꿀 수 있어. 노력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일어나고 시켰어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걸 따뜻하게 해가지고 와서 친구가 애기들 주라고 사왔는데 어머니가 좋아해서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비비게 하려고요. 어머니 따뜻할 때 드세요. 애기들 주제 그랬냐 그래요. 그러면 손지들 주제 그랬냐. 어머니 애기들은 아직 어려요. 맛있는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어머니 드세요. 간간히 몇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어머니하고 친하고 싶어요. 정말 딸처럼 살고 싶어요. 나는 어머니한테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머니는 내가 자꾸 며느리로 보이신가 봐. 그것이 어머니 나 섭섭해.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런 게 아니. 제일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사다 드리라고 했는데 돈이 썩었는가 보다. 그 돈 있으면 나 잘 주라. 막 이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바꿨어요. 친구가 그래놓고 얼마만큼 지나서는 어머니가 마음을 다녔을 때 그때 가서는 실은 어머니하고 친해져 보려고 내가 사다 드렸어. 어머니한테 성질 내신게 일하고 해도 그랬냐 고마워요. 그때는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절대 아이의 손을 잡고 가셔야 된다. 하기 싫어도 하세요. 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진실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에게. 거기에서. 그래서 그 아이가 어디 가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함부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아이가 30, 40대 아이의 교육은 아이의 열매라는 열매, 성공한 열매 몇 세에 따야 되냐면은 빠르면 35세입니다. 늦으면 50세에 딸 수 있습니다. 저같이 쉬운 5이 넘어서 이제 60이 다 돼가면서 이렇게 열매를 따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사람의 열매는 언제 무르익어서 딸 수 있냐 그러면 그 아이가 40, 50이 돼야 완성된 성공한 자식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나이에도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어머니는 공부해야 합니다.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그래서 신사임당이 자식을 3남매를 다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제가 강의를 가면은 5명만 가도 강의를 갑니다. 5명의 신사임당을 만들어 보겠다고. 5명의 율곡 선생님 나오면 우리나라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사임당이 되십시오.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부모한테 가기 싫어도 가세요. 내 자녀를 진짜 제대로 인성교육을 성공시키려면. 그리고 아이 건데서 흉 보지 마세요. 시어머니 미우면 저거 아무도 없을 때 친구하고 둘이 흉 보시고 그것도 보지 말라고 하면 나 돌맞을까 하면서 이렇게. 그러나 아이 본데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똑같이 여러분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할 때는 꼭 전화를 아이 본데서 하세요. 어머니 저녁을 드셨어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그거 못하고 있어. 돈도 안 든디. 그러면서 애기 들으라고. 그럴 때 내 아이가 뭐 좋은 옷 사주면서 메이크업 사주면서 엄마가 이렇게 엄마는 싸구려 입고 너는 이렇게 좋은 거 사줬으니까 너 엄마한테 늙어서 잘해야 돼. 잘하고 있어요? 안 잘하고 있어요? 절대로 안 잘해요.
교육은 모방의 교육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을 키운 것처럼 그렇게 키우지 않으려면은 내 딸이 최고다. 내 아들이 최고다. 절대로 내 걱정하지 말고 너만 잘 살면 된다. 이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다 들었죠? 다 들었죠? 그것이 완전히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모래알이 뭉치지 못하게 자기밖에 모르게 나밖에 모르고 내 소통만 꿈꾸는 자 옆에는 나의 이익만 꿈꾸는 자 옆에는 절대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의리를 지키고 배려하고 남을 섬겨주고 겸손할 때 주위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입니다. 콩나물 장사를 해도 콩나물 장사 처음 사러 왔을 때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고 판뿌리 던져서 준 것을 10년이 가도 아무리 콩나물을 줄 서서 사도 그걸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맞죠? 그 아이로 여러분이 키우셔야 된다. 그게 교육 철학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까요? 맹모님께서 맹자님을 18살 때만 낳았다고 그래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한테서 그 맹자님을 낳으셨대요. 일찍 돌아가셨어. 맹모님이 과부예요. 어린 과부. 근데 그 어린 과부가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무식해도 상관없어요. 못 배워서도 상관없어요. 내 머릿속에 내 자신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목표와 목적이 딱 정해져 있다면 가난하니까 공동지 옆에서 살았더니 아이가 날마다 뭐래요? 뭐예요? 곡을 했어요. 상여 나오면 우는 곡을 해요. 아이는 보면 본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하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곡을 한 대 보고 큰일 났구나 싶어서 사람 산 동네로 가야지 하고 옮긴 것이 후게요. 크게 말해봐요. 시장품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퇴근하고 와서 보면 아이가 뭐래요?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요? 이거 몇 원이요? 조금 싸게 주시오. 이걸 하고 있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 아이를 학교 서당 옆으로 이사를 했더니 그 아이가 날마다 글을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그냥 그 정도로 기억하고 말았어요. 그랬구나. 그것이 맹모 삼천지교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는데 제가 교육을 하면서 역사의 인물들이고 누구고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뒤지다 보니까 그 마음이 전달이 되더란 말입니다. 맹모님은 맹자님한테 한 수 배워본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구나. 이 아이가 보면 본 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하는구나. 여러분 키워보니까 그러죠. 저도 두 딸을 키워보면서 내가 저리 한가 그러면 큰 딸이 저리 한가 이렇게 악을 쓰고 회초리를 갖고 나가서 손바닥을 때리면 지금 동생도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이가 나 한 대로 보고 따라서 하는구나.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맹모님이 이 아이한테 정말로 내가 반듯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맹자님 앞에서 맹모님은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어른을 존경하고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맹자님한테. 그랬더니 맹자님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의 인물을 볼 때 신사임당이 친정에서 율곡스님 키웠어요. 율곡스님 키운데 율곡스님이 13살 때 친사급제를 했습니다. 친사급제를 하려면 우리나라 옛날에 소달구지 있죠. 그걸 그림에서 아마 보셨겠죠. 저는 타봤습니다. 근데 그 소달구지로 8수레를 책을 다 읽고 애우고 해야 친사급제 초시에 합격을 한답니다. 근데 그걸 선생님이 없이 신사임당이 가르쳤어요. 근데 율곡 선생님의 아버지는 어디서 사셨냐 그러면 자기 본가에서 첩을 데리고 살았어요. 신사임당 친정에서 살고 어머니 교육이었죠. 근데 어느 날 율곡 선생님이 그런 말을 어머니한테 글을 물어봤어요. 그때 아버지가 계셨던가 봐요.
근데 요고쌤이 절대 아버지 위치를 죽이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지간하면 할 수만 있거든. 그래서 제가